안녕하세요. 자, 10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두 번째지만 이번 시간에 들어가는 게 이제 첫 번째 강의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은요. 이 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연산자 오버로딩의 어떤 그 기본적인 특성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예제, 멤버 함수에 의한 오버로딩과 그 다음에 전역 함수에 의한 오버로딩.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잘 이해를 하시면요. 연산자 오버로딩도 더 이상 헷갈릴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많은 연산자 다 오버로딩 안 해보더라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응용력이 생기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예제에서 보시면은 상당히 생소한 형태의 함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가 있죠. 자,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함수의 이름이라고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틀린 얘기 아니에요. 리턴 타입이 void이고 인자값으로 인트형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행을 해보시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신 실행을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실행해보면 결과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거 실행하시는 것보다 이 코드를 읽고 이해할 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써가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P라는 이름으로 객체 생성하죠. 자, 객체 생성하고 생성 과정에 있어서의 생성자 호출,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X는 3으로, 그 다음에 Y는 4로 초기화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P 객체의 예죠. show 포인트 함수로 출하니까 3과 4가 적절히 출력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P 객체의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인자값으로 10을 전달을 했으니까 X와 Y는 각각 3에서 13으로 4에서 14로 될 겁니다. 그 출력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갖다가 증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잠깐 화면을 좀 지우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포인트 객체를 갖다 우리가 두 개를 생성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P1이라는 이름의 포인트 객체, 그 다음에 P2라는 이름의 포인트 객체를 생성을 해서요. 자, 생성을 해서 P1은 P2다. 대입변산을 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P1의 멤버는 P2가 지니고 있는 멤버로서 싹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구조체 변수의 대입변산과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 그거 나름대로 확인해 보시고요. 정말 그런지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연산자 오버로딩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그냥 알아서 그냥 대입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입이 되는데, 즉 P1의 멤버 값은 P2의 멤버 값으로 다 바뀌거든요. 그 바뀌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연산자 오버로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지금은 기본적인 연산자 오버로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P1과 P2가 있어요. 얘네들을 갖다가 더하는 문장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컴파일 타임에 자, 에러 발생합니다. 자, 혹은 덧셈보다 곱셈, 뺄셈, 나눗셈 마찬가지입니다. 사칙연산 P1과 P2를 가지고 사칙연산하면 허용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 메인 함수에서 이 코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포인트 클래스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나는 거는 바로 이 함수 하나입니다. 자,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거는요. C++ 문법과 우리들 사이의 약속입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함수의 이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오퍼레이터라는 키워드와 자, 오퍼레이터라는 키워드, 이건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와 연산자를 갖다가 더해서 붙여서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죠. 자, 오퍼레이터라는 키워드와 연산자를 붙여서 함수의 이름을 만들 경우에 예를 들어볼까요? 오퍼레이터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지금 오퍼레이터라는 키워드와 연산자를 붙여서 함수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 이름을 만들었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함수를 호출할 수 있지만, 자, 이 연산자만을 이용해서도 함수가 호출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고 약속해 준 겁니다. 자, 좀 들으면 어려워요. 자, 좀 어렵죠? 자, 무슨 얘기인지를 갖다가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P1 플러스 P2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자, 10불불이 이제 딱 봅니다. P1 플러스 P2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가만 봤더니 P1도 객체고 P2도 객체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플러스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자, 불가능하면은, 자, 이제 그 C++은 무엇을 찾냐면, 이 플러스 연산, 기본 자료용 연산하듯이 플러스 연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플러스 앞에 오퍼레이터라는 키워드를 붙여요. 플러스 앞에 오퍼레이터라는 키워드를 붙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이름이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C++은 P1과 P2를 이용을 해서 이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를 호출하러 달려듭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이에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데 C++에서는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멤버 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전역 함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함수 두 가지. 이게 바로 일반적인 함수잖아요. 멤버 함수 아니면 전역 함수죠. 우리가 C++에서 만드는 함수는 멤버 함수 아니면 전역 함수입니다. 그럼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는요, 멤버 함수로도 정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역 함수로 정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C++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여러분이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를 갖다가 멤버 함수로 만들건 전역 함수로 만들건 그에 따라서 적절히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럼 잠깐 다시 한번 지우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P1 플러스 P2를 갖다가 보는 순간 C++은 이것은 기본 자료용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플러스 연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요? 오퍼레이터 플러스, 이 앞에다가, 이 플러스 연산자 앞에다가 오퍼레이터 키워드를 붙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를 찾습니다. P1, P2를 이용해서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로 호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포인트 클래스 내에 멤버 함수로 존재하고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를 호출을 하긴 하되, 자, 이항연산자잖아요. P연산자가 두 개죠. C++은 이건 다 약속입니다. 이항연산자의 왼쪽에 오는 객체의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를 호출하면서, 자, 이항연산자의 오른쪽에 오는 P연산자를 인자로 전달한다. 이것이 바로 그 연산자 오버로딩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P1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를 호출하면서 인자로 P2를 전달하는 문장으로 완전히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말이 되나요? 한번 우리가 봅시다. P1 객체 안에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 호출이,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가 있죠. P2 인자로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죠. 자, 포인트 객체를 참조로 받겠다라고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흐름 이해를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나머지 어떤 그 현상들도 한번 우리가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P1 객체의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로 호출하면서 P2를 인자로 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내부적으로요, 자, 이 XY와 P.X, P.Y 이거를 갖다가 더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템프라는 객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XY는 이렇게 함수가 호출되었을 경우에 P1 객체의 XY가 되는 거죠. 자, 이 P2는, 이 P.X, 이 P.Y는, 자, P2가 인자값으로 전달이 됐으니까, 그죠? P2가 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P.X는 P2.X가 되는 거고요. 그죠? P.Y는 P2 객체의 Y가 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생성하고 있는 템프 객체는요, P1과 P2가 지니고 있는 X와 Y 값을 더한 값을 지니는 템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 템프의 X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될 거고요. 자, 1과 2를 더하니까 템프의 Y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역시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3과 3으로 초기화된 템프 객체를 리턴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덧셈 연산이 끝나면 이 자리에 뭐가 복사되어서 넘어오겠습니까? 이 자리에 템프라는 이름의 객체가, 그 객체의 복사본이 리턴되어서 넘어오겠죠. 그것이 P3를 초기화시켜주는 겁니다. 따라서 show position 함수 호출해보면은 값이 얼마가 출력이 되냐면 3과 3이 출력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 과정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해한다기보다 우리가 약속한 겁니다. C++에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P1,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라는 키워드와 플러스라는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함수의 이름을 만들면 플러스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도 함수 호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 요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가 멤버 함수에 의해서 오버로딩 되어 있을 경우에 왼쪽에 있는 P연산자 객체 안에 존재하는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를 호출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P연산자를 인자로 전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호출된 결과 템프라는 객체가 만들어져서 리턴된 템프 객체로 P3를 초기화해 주죠. 자, 중요한 거. 여기서 생성되는 문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이 오른쪽에 대변산자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템프 객체가 있죠. 템프 객체는 포인트 클래스의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복사 생성자가 호출될 거라고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왜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지 난 잘 이해가 안 간다. 다시 복사 생성자로 빠꾸 하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술술 이렇게 코드를 쓸 줄 아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타이핑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멤버 함수에 의한 오버로딩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멤버 함수에 의해서도 오버로딩이 가능하지만 전역 함수에 의해서도 오버로딩이 가능하거든요. 이 예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요,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혼돈하지 마세요. 전역 함수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이런 코드가 들어가 있다면 포인트 땡땡땡땡 그러면은 멤버 함수가 되겠지만 지금 얘는 전역 함수예요. 그리고 이 전역 함수를 뭐 하고 있습니까? 프렌드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클래스는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를 프렌드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는 포인트 클래스 객체의 프라이빗 멤버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프렌드 선언은 이러한 경우에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오래됐죠. 여러분들에게 프렌드 키워드를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절대 쓰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프렌드 키워드는 연산자 오버로딩에서 사용이 되는데 보다 더 구체적인 사용의 예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한번 보자고요. 이 경우죠. P1 플러스 P2다. 객체니까 기본 자료형 형태로 플러스 연산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C++은 여기에다가 앞에다 뭐 붙인다고요? 오퍼레이터 붙인다고요? 자, 따라서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이름의 함수를 찾겠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찾았어요. 그럼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를 호출하면서 P1과 P2를 갖다가 적절히 넘겨야 되는데, 자,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자, 이 2항연산자의 왼쪽에 오는, 즉 첫 번째 P연산자가 첫 번째 인자로 전달이 되고요. 자, 이 연산자의 오른쪽에 오는 두 번째 P연산자가 두 번째 인자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출이 되고, 자, 리턴되는 결과를 가지고 P3를 초기화하는 것은 앞에 예제하고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P1 플러스 P2는 전역 함수에 의해서도 오버로딩이 가능하고 멤버 함수에 의해서도 오버로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가 멤버 함수에 의해서 오버로딩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이 문장은 어떻게 바뀝니까? 무조건 기준은 왼쪽이에요. P1 객체 안에 존재하는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로 호출하면서 두 번째 P연산자 P2를 전달을 하는 이러한 문장으로 바꿔서 실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전역 함수로 오버로딩이 되어 있다. 그럼 전역 함수니까 그냥 함수 이름만 가지고 호출 가능하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퍼레이터 플러스 함수 호출하면서 하나만 넘기면 안 되겠죠. 왜? 두 개 다 넘겨줘야 뭐 적절히 뭔가를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자가 이항연산자의 왼쪽에 있는 것이 첫 번째 인자로 오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두 번째 인자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엇이라고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은요, 일방적으로 지금 정해진 거기 때문에 C++를 디자인한 비즈니스 트러스트업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약속을 정의하면 우리도 이해하기 좋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정의하고 우리 보고 따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엔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산자 오버로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만 잘 이해를 하시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음 진도 나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제가 말씀드린 강의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고민 좀 많이 해보셔서 이 부분을 충분히 비즈니스 트러스트업이 약속한 내용을 우리의 약속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1단락을 짓고요.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셨으면 다음부터는 상당히 쉽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